할리우드, 꿈이 태어나고 영혼이 불타는 곳. 스포트라이트의 화려함 뒤 반짝이는 미소와 황금 트로피 뒤에는 감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명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독. 그것은 존경, 박수, 완벽함으로 스스로를 키우며 그 뒤에는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가십도, 연예 기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비명입니다. 한때 스크린을 밝게 비추었지만 결국 자신의 빛 속에서 불타버린 7 이름. 그들의 얼굴은 포스터에 걸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경기장을 가득 채웠지만 밤에는 관객들이 볼 수 없는 악마들과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능, 명성, 존경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길을 잃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너무 밝게 빛나 오래 지속되지 못한 7개의 별들. 엘비스 프레슬리. 자신의 왕관에 부서진 왕,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상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을 재창조하고 한 세대를 전율시켰던 남자. 그러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 뒤의 인간은 더 깊이 추락했습니다. 반짝이는 점프수트, 매력적인 미소, 완벽한 헤어스타일 뒤에는 불멸의 왕이 아니라 매일 통제력을 위해 싸우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궁전이 아니라 약국이었습니다. 바르비투르 사념, 진정제, 진통제, 잠들기 위한 약, 깨어나기 위한 약, 버티기 위한 약. 의사들은 처방전을 썼고 매니저들은 외면했으며 가족은 남자가 아니라 브랜드를 지켰습니다. 더 킹. 엘비스가 1977년 8월 16일 그레이스랜드의 욕실에서 쓰러졌을 때 세상은 멈췄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부전이었지만 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번개가 아니라 오랜 자기 파괴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알약 한 알 한 알, 밤마다. 그는 자신의 신화의 죄수였고 이미 그에게 반기를 든 몸에 갇혀 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로서 죽었습니다. 체디치럼 파밤 아마라 리키드데레 호니언드의 위트니 휴스턴. 명성의 지옥에 갇힌 천상의 목소리. 그녀는 벽을 허물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음악산업의 황금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노래를 불렀던 여성. 그러나 세상에는 신성하게 들렸던 것이 그녀 자신에게는 종종 저주였습니다. 모든 음정, 모든 기대, 모든 박수는 그녀를 더 깊이 끌어내리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가수의 딸이었고 소울 아이콘의 조카였으며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그 대가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명성은 집이 아니며 사랑은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비 브라운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을 때 열정은 독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것은 질투, 스캔들,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의 나락으로 끝났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목소리의 모든 떨림, 쇠퇴의 모든 징후를 추적했습니다. 인터뷰는 비극이 되었고 공연은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1일 그녀는 비벌리 힐스의 한 호텔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욕조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코카인, 알코올, 진통제의 치명적인 혼합물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습니다. 진실은 세상을 고양시켰지만 결코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의 조용한 항복이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과다 복용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느꼈던 심장 때문에 죽었습니다. 3. 히스레저. 자신의 역할 속으로 사라진 천재. 그는 젊고 아름답고 불안했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묘사하는 것을 살았던 배우. 히스 레저.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를 전설로 만들었던 남자. 그러나 세상이 환호하는 동안 그는 스크린에 창조했던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레저는 평범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 깊이, 그리고 할리우드가 제공할 수 없는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고 평화는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때 내 머리는 그냥 생각을 멈추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그는 약물에 의존했습니다.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모두 처방받은 것이고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함께라면 치명적이었습니다. 딸 마틸다의 엄마인 미셸 윌리엄스와 헤어진 후 그의 아파트는 은신처, 이자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박적으로 일했고 촬영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조커는 그의 걸작이자 그의 저주였습니다. 2008년 1월 22일 그는 뉴욕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 속에 6가지 다른 약물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과다 복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깊이 느끼고 너무 강렬하게 살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침묵시킬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했던 한 남자의 끝이었습니다. 그가 사후에 오스카를 받았을 때 박수 소리는 마치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요란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히스 레저는 조커를 연기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커를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4. 필립 세이머 호프만.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느꼈던 심장. 그는 특수효과, 가면, 큰 몸짓이 필요 없었습니다.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침묵으로 말했고 극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카포티, 매그놀리아, 다우트에서 그는 모든 역할 속으로 사라져 자신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그 역할 자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이 능력은 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술과 마약에 빠졌지만 싸워서 벗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희망, 규율, 통제. 그러나 괴물은 결코 잠들지 않고 기다립니다. 2012년 재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 그 다음에는 주사. 그는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더 공허해졌고 그의 미소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싸우려 노력했고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중독치료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이 더 강했습니다. 완벽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은 약점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재발은 실수가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2014년 2월 2일 그는 뉴욕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헤로인 50봉지, 사용한 주사바늘, 혼돈. 그는 46세였습니다. 세상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의식적인 남자가 그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씁쓸합니다. 그를 죽인 것은 마약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모든 장면에서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잠시 잊는 모든 관객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중독자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직한 세상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정직했던 예술가로 죽었습니다. 리버 피닉스. 할리우드에는 너무 순수했던 천사, 그는 새로운 세대의 구현체였습니다. 아름답고 예민하며 타협하지 않는 진실함. 리버 피닉스는 천사의 얼굴과 반항가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스탠 바이 미와 마이 오운 프라이빗 아이다오 같은 영화에서 그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할리우드는 그에게서 새로운 제임스 딘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날개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건으로 살았고 영성, 환경보호, 음악,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일하는 세상을 정화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를 찬양했던 시스템은 그를 삼켜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압박, 명성, 끝없는 기대. 광채와 탐욕으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조차 숨 쉴 수 없습니다. 1996년 10월 31일 밤, 리버는 웨스트 할리우드의 클럽 더 바이퍼 룸에 들어섰습니다. 전설을 탄생시키고 파괴하는 장소. 밖의 보도에서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동생 호아킨과 여자친구 사만다 마티스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죽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분석 결과 헤로인과 코카인의 치명적인 혼합물, 소위 스피드볼. 그러나 사실 리버는 마약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민감한 영혼에게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대신 그의 죽음은 한 세대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빛이 스크린 위로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깜빡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짧고 밝고 잊을 수 없는. 리버 피닉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올랐습니다. 너무 밝게, 너무 일찍. 역시 주디 갈랜드. 집으로 가는 길을 결코 찾지 못한 소녀. 그녀는 무지개 너머의 장소,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주디 갈랜드에게 그곳은 항상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튜디오와 계약했을 때 겨우 13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MGM은 그녀가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몸무게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미소 지어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피곤해. 여기. 이 약을 먹어. 너무 흥분했어. 그럼 저걸 먹어. 그렇게 그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나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깨어있기 위한 암페타민, 잠들기 위한 바르비투르산염. 인위적으로 통제되고 완벽하게 연출된 영구적인 스포트라이트 아래의 삶. 수백만 명이 그녀를 도로시로 존경하는 동안 카메라 뒤의 소녀는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고 엄마가 되고 그저 인간으로 살고 싶었지만 할리우드는 휴식을 모르고 오직 시사회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고 그녀의 몸은 약해졌지만 대중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큰 역할이 끊기자 그녀는 적은 돈과 더 적은 희망으로 배서 노래했습니다. 1969년 6월 22일 그녀는 런던의 욕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47세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발적인 과다 복용. 사실은 그녀가 미소 짓는 한,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결코 묻지 않았던 시스템에 의한 조용한 살인이었습니다. 주디 갈랜드는 명성을 찾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할리우드가 그녀에게 꿈꾸는 것을 결코 멈추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불렀던 소녀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7. 존 벨루시. 박수갈채 속에서 익사한 광대 그는 순수한 에너지, 재치, 음악, 혼돈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폭풍이었습니다. 존 벨루시, 관객을 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이 기쁨과 광기에 지진인 것처럼 끌어들였던 남자.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블루스 브라더스에 이르기까지 벨루시가 나타나는 곳에는 삶, 소음,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웃음 뒤에는 오직 파괴된 사람만이 아는 침묵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코카인이 샴페인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예산에 계산된 공공연한 비밀. 끝없는 밤, 그가 공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친구들. 그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그의 죽음 며칠 전의 마지막 사진 촬영은 더 이상 코미디언이 아니라 자신의 소음에 지친 한 남자를 보여주었습니다. 1982년 3월 5일,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샤토 마르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갈로 사무실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스피드볼, 헤로인과 코카인의 치명적인 혼합물. 33세, 그의 우상 크리스 팔리도 나중에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할리우드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웃음이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존 벨루시는 삶을 너무 사랑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삶을 평화롭게 두는 방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모두를 웃게 만들었던 광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들을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단어 뒤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던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게 타올랐고 바로 그 때문에 불타버렸습니다. 엘비스, 휘트니, 히스, 필립, 리버, 주디, 존. 그들이 오래전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7개의 별들. 그들은 마약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으로, 기대로 당신이 기능하는 한 박수를 보내고 넘어지는 순간 당신을 잊어버리는 시스템 때문에 죽었습니다. 명성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진실, 때로는 당신의 삶까지도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결국 침묵하는 메아리만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들의 영화가 상영되고 젊은 예술가가 다시 꿈을 꿀 때마다 그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경고로서. 모든 아이콘 뒤에는 한 인간이 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할리우드의 진정한 드라마는 스크린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펼쳐집니다. 빛이 끝나고 침묵이 시작되는 곳에서.